1960년 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전이 개막됐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확정짓고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 선거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투개표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경남 마산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선거 부정을 규탄했다. (4월 19일)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자유당 정권은 도리어 정치 깡패들까지 동원 평화적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학생 187명이 희생됐고 국민들의 분노가 질풍노도처럼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굴복 4월 26일 마침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4.19 혁명 후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7.29 총선을 통해 초대 참의원과 제5대 민의원을 선출했다. 초대 참의원과 제5대 민의원으로 새 국회가 개원돼 윤보선 의원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내각 책임자 아래서 새 국무총리에는 장면 의원이 선출됐다.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민주화의 새 장을 열었다. 그때 민주당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성급한 요구가 빗발쳐 데모로 날이 밝아 데모로 날이 저문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미국의 아이스쇼단이 중앙청 광장에 얼음 무대를 설치하고 절묘한 쇼를 보여주었다. 만보바지, 만보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중국의 기획안도 절묘한 묘기를 펼쳤고 서독 서커스단 내한 공연 때에는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진감 넘치는 프로곤. 강세철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프로곤투도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60년)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한국교향악단이 창단돼 한국의 순수 음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군은 정부의 전 기관을 장악하는 한편 민주당 내각의 강요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박정희 의장 취임과 함께 송유천 내각을 구성했다. 58년 제1회 개최 후 중단되었던 민속경연대회가 61년 가을 덕수궁에서 제2회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공산탈춤이 수상했다. 군사정부는 62년 1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울산 공업센터 건설에 착수, 그해 2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공업화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유, 시멘트, 합판, 간척사업, 항만건설, 조선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근대화 작업이 전개됐다. 농어촌에도 새바람이 불어왔다. 재건 체조, 문맹 퇴치를 비롯
농어민의 의식 구조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죽슬품 만들기, 많이 짜기, 홀치기, 새끼 꼬기 등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한기 부업도 적극 장려됐다. 비닐하우스에서는 한겨울에도 싱싱한 농작물이 수확되었고 양송이가 재배되어 농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양계도 기업형으로 점점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농민들은 앙골라, 친칠라 같은 토끼를 사육해 농업구조의 다변화에 박차를 가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미군 당국이 관리해오던 김포 국제공항을 인수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발벗고 나섰다. 창경궁과 남산에 케이블카가 놓여 서울의 명물로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11년 종래의 목재 철도 진목을 콘크리트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철도 연변과 역사 주변 공터에 코스모스를 가꾸어 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조성했다. 전기를 절약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61년 12월 도시의 가로등을 형광등으로 일제히 교체했다. 62년에 열린 제1회 대종상 시상식. 이 시상식에서 영화 연산군을 제작한 신상옥 씨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 나무주연상의 연산군의 신영균 씨, 여우주연상의 상록수의 최은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상 수상한 김승호 씨에게 은검상이 전달됐다. 어젯밤 애기 꿈참 좋더라. 아버지만 날 빼세요. 그게 이번엔 애비 주연주시오 그래. 영화가 히트의 히트를 거듭하던 시절 도처에 배우 전문학원이 생겨났고 이들 학원에는 배우 지망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인기 스타의 꿈을 키웠다. 61년 12월 31일 국립 KBS TV가 개국됐다.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신생활복 발표회. 생활의 편리함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 대신 간편한 복장이 적극 권장됐다. 이 발표회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복장, 농민들의 간편한 복장 등 다양한 의상이 소개됐다. 미스터 산업 선발대회를 통해서도 신생활복, 이른바 재건복 입기 운동이 전개되었고 정부는 치렁치렁한 치마 대신 짧은 치마를 입도록 널리 홍보했다.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한 옷을 입자는 캠페인까지 일어나 그때부터 우리의 옷차림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성들은 몸매 가꾸기에 관심을 기울여 본격적인 무용체조가 등장하는 등 아름다움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수상 스키가 선보이면서 대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이 실시됐다. 해운공사는 미국과 일본의 전기 항로를 개설하고 대형 선박을 취항시켰다. 한편 60년대 초 재봉틀, 통조림, 악기, 선풍기, 렌즈, 환등기 등 각종 공산품이 쏟아져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 시장으로 팔려나갔다.
12월 17가국 91명이 처음으로 브라질 이민길에 올랐고 그들은 이듬해 2월 브라질에 도착, 남미 대륙에 한국인의 뿌리를 내리게 됐다. (60년대) 초 관광 진흥을 위해 세워진 워커힐. 이 호텔에서는 국내 최초로 극장 식당을 운영,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쇼를 무대에 올렸다. 그 무렵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 도라지호가 부산 제주간 항로에 취항했고 대한해운공사 소속 아리랑호가 한일 국제항로에 취항했다. 정오나 자정을 알리는 사이렌이 경찰서나 지서에서 울렸던 60년대. 중앙청 공터에서는 강요와 공무원들이 빈터에 콩을 심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자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극심한 가뭄으로 눈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자 농민, 부녀자, 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양동이와 세스테야를 들고 가뭄 극복 작전에 나섰다. 물싸움, 상수도 시설을 미흡해 마을 공동수도에서는 조용한 날이 없었다. 길게 줄을 서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 나르던 그때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시절 우리는 길거리에서 파는 냉차 한 잔으로 여름철 무더위와 갈증을 달래곤 했다. 연례 행사였던 수인성 전염병. 63년 여름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국적으로 콜레라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으며 마을의 공동 우물을 폐쇄해 콜레라 전염을 막았다. 그 무렵 대한적십자사는 벽지와 낙도의 의료진을 파견, 무료 진료 활동을 벌여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다. 회충 퇴치 작전. 학교에서는 매년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체변 검사를 실시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면서 국민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한편 농업기구 현대화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촌에 경운기가 등장했다. 이로써 종래의 소 대신 경운기가 논밭을 갈게 됐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롤러스케이트 경기대회.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시청 앞이 한산하던 꿈같은 시절이었다. 캠퍼스 문화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야구를 즐기는 이화여대 학생들. (60년대) 초 비원에서 열린 남녀 대학생 카니발. 이 카니발을 통해 대학생들의 미팅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63년 12월 17일)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 64년 1월 1일을 기해 계량 단위가 종래의 척반법에서 미터법으로 바뀌었고 그해 6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가 날로 격렬해져 학생과 경찰이 충돌,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6월 3일 서울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무장관은 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협정에 조인했고 한일 양국은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66년 2월 서울에서 열린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 이 경기에서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의 벤베누시를 판정으로 누르고 한국 프로원투 사상 첫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 후 한국 프로복싱은 홍수환, 유재두 등 기라성 같은 세계 챔피언을 잇따라 배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복싱 강국으로 떠올랐다. 절묘한 기량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프로레슬링. 한때 여자 프로레슬링도 큰 인기를 누렸고 특히 김일 선수의 박치기는 프로레슬링 팬들을 열광시켰다. 베트남으로 떠나는 우리 용사들. 65년 2월 비전투 부대인 비둘기 부대가 베트남으로 떠났다. 월남에서 대한민국 지순국파원의 보도. 그리고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등 전투부대가 잇따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태권도 시범연의 베트남 파견. 이를 계기로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갔다. 근로자들은 베트남 건설 현장에 그리고 광부와 간호원은 서독의 진출에 외화 획득에 큰 몫을 하게 됐다. 그 후 우리 근로자들은 열사의 땅 중동으로 진출, 피땀 어린 오일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연예인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다. 해외로 떠나는 베트킴 고별 공연. but richer than all the palaces of the king. Oh, there the birds would sing. Our heart would for the spring. 역시 해외로 진출하는 이춘희 고별 공연. 우리는 근대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또 한편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64년 12월 7일 종려 재래악과 봉산 탈춤, 남사당 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 자동차가 급증하자 지하도, 육교, 고가도로를 본격적으로 건설했다. 68년 용산 삼각지 입체 교차로를 비롯 3일 고가도로도 건설됐다. 여의도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한강을 따라 시원한 강변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60년대 중반 이후 건축법상 고도 제한을 수정함으로써 도심 곳곳에는 대형 빌딩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70년에 준공된 지상 31층 3일 빌딩은 당시 최고층 건물로 서울의 발전상을 상징했다. 이때부터 시내 곳곳에 슈퍼마켓이 등장했고 그 후 유통시장도 큰 변화를 가져와 도처에 새 백화점들이 문을 열어 호황을 이뤘다. 경남 각지에 다방이 우후 축순처럼 생겨났는가 하면 음악 감상실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낭만이 넘쳐 흘렀다.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자주 찾던 학사주점. 술과 안주는 실비. 대학생들은 그곳을 열띤 토론장으로 이용하며 피 끓는 젊음을 불태웠다. 그 무렵 젊은이들 사이에 통기타 열풍이 불었고 트위스트가 전국적으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전위적인 행위 예술도 싹트기 시작했다.
확산되면서 도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생겨났고 경찰은 횡단보도 통행 위반자를 단속, 적침에 계부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서울에 침투했다. 북한의 입단 도발에 자극받은 정부는 그해 4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어린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 과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69년 새학기부터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도입됐다. 난방 연료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난로, 보일러, 버너 등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구가 나와 석유 시대의 막을 열었다. 조국 근대화의 상징 경부고속도로가 70년 7월 완전 개통되어 국토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놓이게 됐고 고속버스 시대가 개막됐다. 69년 여름 민간방송으로 MBC TV가 개국됐다. 연말 MBC 10대 가수 청백전은 인기 절정의 가수들이 출연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비료가 부족했던 시절 퇴비 생산을 위해 농촌에선 풀베기 대회가 열렸다. 농민들의 올림픽 대회, 쟁기질, 경운기 운전 등 농민들의 다양한 기량과 재능이 선보였다.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북돋우는 대회였다. 가축을 사랑하자. 애축의 날에는 각종 가축들의 행진을 벌여 가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70년 전부터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농촌 근대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등잔불 밝히던 농촌에 본격적으로 전기가 들어갔다. 후 산간오지에서 머나먼 낙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게 됐다. 69년 9월부터 주택복권이 발행됐고 그 기금으로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청소년 선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리던 사랑의 종,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요 백화점에 성탄 연말 특례부가 생겨났고 어린이들은 밤잠을 설치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렸으며 가족이나 이웃들과 정성 가득한 선물을 주고받았다.